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를 두고 뭐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명태균식 조사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발표된 걸 보니까 다른 조사도 좀 결과가 좋은 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보수청이 결집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5%냐 38%냐 40%냐의 차이인 것이고 그렇죠. 보수청이 결집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수청이 결집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제소에서 이제 결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분 생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안 돼요. 그렇죠. 이재명 안 돼. 이재명 안 돼요. 이게 네. 핵심이에요. 네. 왜 8년 전과 다른가? 8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력하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되겠죠. 심리를 받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오겠죠. 그건 기다릴 겁니다. 뭐 헌법재판소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보수청의 머릿속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안 돼.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수막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현수막보다는 이재명 안 돼.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그렇죠. 네. 오죽해- 선관위도 못 걸게 했었어요. 오죽했으면 부산의 정연욱 의원이 네. 나 이거 달고 싶다. 예. 지금 다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수막이 먹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현수막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결집의 원인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2심 벌써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뭉개버리고 뭐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예.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인식이 결집이 된 거죠.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아니 명태균 조사하고 이 조사는 전혀 다른 조사죠. 전혀 다른 조사다. 전혀 다른 조사죠. 왜냐하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거기였었죠. 예. 이름도 여론 평판이래요. 평판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명태균식으로 몰아가 버리면은 그 평판에 엄청난 타격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열한 평판 연구소가 역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조사 기간에 생존이 달린 일이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조사 결과도 제가 보고, 그동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여부 없는지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져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막 여론으로 민주당이 그게 아니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름이 심의위원회예요. 아 심의. 그러면 심의하면 되잖아. 네. 뭐가 이러니까 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심의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명태균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 명태균 조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본 부풀리기. 한 1000샘플을 했어. 예. 실제 조사는. 네. 근데 2000샘플 한 걸로 해. 아 그러면 이거는 샘플을 부풀린 거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여론평판연구소 조사가 샘플을 부풀렸느냐? 부풀렸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고 명태균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건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 확인을 모를 해봐야 일이니까. 되겠죠. 예. 모를 일이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태균식은 수치를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수치를 갈아 끼웠다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다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 조사는 이 조사 기관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 피해를 입을 것 그래서 같은데. 예. 함부로 명태균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배종찬 소장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너 명태균이야?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아니, 사실 더 잘생기셨죠. 예. 사실 근데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40% 나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극우 세력만 환호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 조사를 보니까요 리서치퓨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9%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월 8일 대비해서 22.1%가 올랐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6.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거는 이건 맞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결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40이 나오니까 이 조사가 명태균 조사 아니야? 극우 세력이 한호에 그러면 38이 나오면 또 아무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놀란 거예요. 왜?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총선 기간, 선거 기간 내내도 39가 최고였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이었어. 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리서치 뷰 조사나 한길 네. 리서치 조사에서 거의 4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35는 넘어갔어. 얼마 전에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가 34% 맞아요. 되었어요. 예. 그런데 점점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4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재명 대표.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안 돼. 이게 뭉친 거예요. 이게 8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네. 8년 전에는 그때는 막 문재인 안 돼. 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8년 전에 다른 정확하게는 7년 전이죠. 2017년의 경우가 다른 건 보수층에서 심지어는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는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아, 이 여론이 있는 데다가 네.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했는데 그렇죠.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도 뭐 탄핵 얘기도 탄핵 나오고, 할 수도 고발 있어.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네.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걸어내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야기를 네. 들어보세요. 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야, 한 번 더 임무 수행 못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니 공수처장은 국민의 공수처장이지 특정 정당의 공수처장인가요? 그렇다면 오동훈 공수처장도 가야 될 길은 말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면 되고 국민들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 우리 이동재 앵커가 기자잖아요. 네. 아니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지금 여하튼간에 정치인은 지지층이 있잖아요. 맞아요.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도 지지층이 있었고 누구도 지지층이 있었고 트럼프도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가까운 데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또 장외 지금 군중들이 운집하고 있어요. 또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박성준 경호처장은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총을 맞더라도 들어가서 체포를 하라 이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네. 제가 없는 얘기를 드리니까 그럼 지금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합리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을 가두겠다는 겁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가두겠다는 목적이겠죠. 네. 그게 목적이죠. 네. 그런데 근본 목적은 뭡니까? 수사잖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 서면 수사는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방문 수사는 할 수 없나? 이게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수사는 조율이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게 네.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가 법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될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만천하가 그러면 질문이 100쪽이 넘는데요. 네. 아니 지금 아침에 와서 배종찬 소장 질문 2개 가지고 30분이야. 100쪽이 넘으면 네. 10년이 걸려요. 네. 저 같은 사람. 그러면
100쪽 중에서 다 중복되는 거 빼면은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리포트 내고 논문 내면 사실은 2쪽짜리야. 맞아요. 예. 그럼 짝짝짝짝 그 핵심만 해가지고 미리 보내서 서면에서 뺄 거 빼고 더 조사할 거 해서 방문 조사하고 아니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재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맞아요. 예. 그럼 재판에서 따지고 뭐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1심,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자 비상계엄했다. 기분 나쁘다. 적결 처분하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 아니 감정은 알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야당이 있으니까 또 다수당이니까 지금 막 마구마구 표결을 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또는 법치주의에 준엄한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반감 같은 거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국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반 이재명 정서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제가 네. 이 해법을 다 뉴스 캐비넷 네. 그다음에 우리 대구 매일신문이죠, 그죠? 예. 정말 핵심 언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죠. 칼럼을 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명칼럼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칼럼이 상당히 조명받았죠, 예. 그죠? 저 좋아요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럴 때 어떤 득점을 얻어내느냐. 네. 저는 간단해요. 첫 번째,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로 작동될 겁니다. 이걸 막 서둘러게 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우리를 뿔나게 하는 거예요. 가령 네.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빼라. 이게 뭐예요? 내란죄 다 집어넣어서 정말 역사상 뭐 있을 수가 없는 전례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란이다. 이러면서 탄핵 소추를 폭풍같이 가결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을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넣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하잖아요. 봐야겠죠. 그거를 서두른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심? 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앞당기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에 대해서 그냥 일정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네.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뭐 이것이 직권남용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혐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럼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것은 국토가 참절돼야 되고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돼요. 네. 누가 수사 주체냐 또 따져가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여기다 맡겨놓으면 그러면 정당은 뭡니까? 우리 두 분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죠. 그래서 이름도 국민의 힘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 국민을 두 글자로 바꾼 전환을 하면 됩니다. 민생의 힘. 어떤 유권자들이건에 실력 있는 정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당이냐? 네.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냐, 숫자가 적은 108명의 국민의힘이냐, 두 정당의 경쟁과 비교는 이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도는 뭐겠어요? 더군다나 이념의 중간에 서 있으니까 네.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이 오르는 추세에서 민생을 얹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민생을 갖다가 계속 폭풍처럼 정말 이 빨리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의원들도 지금 저는 무슨 제안을 하고 싶냐.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침대 있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안 쓰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라꾸라꾸 침대, 네. 야전 침대 네. 빨리 의원실에 갖다 놔. 밤새 네.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요. 국회에서 씻어. 네. 국회에서 자. 고자신도 다 국회에서 냄새 나도 돼. 자. 밤새 회의를 해서 민생을 쏟아내야 돼요. 예.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야! 이렇게 민생을 쏟아내? 네. 놀랄 정도로. 예. 지금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지금 안보도 그렇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쏟아내서 법안을 엄청나게 발의하면서 민주당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 야, 아니 이건 헌법재판소하고 공조수사본부든 특수수사본부든 검찰이든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잖아요. 내란 혐의가 됐던가. 여기다 맡겨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민생 이야기하자고, 누가 민생 더 잘하나 경쟁하자고, 이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민생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네는 맨날 탄핵 얘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탄핵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오동훈 공수처장까지 합치면은 그러면은 최상목 등 합치면 31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다 배치라 배치. 신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탄핵 이제는 네. 미국에서 경고가 나와요. 고던창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넌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배넌이 이건 아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그런 시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심지어 토니 블링컨이 들어와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악수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또 탄핵을 한다? 이걸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외국이, 이젠 대한민국은 그냥 골목 안에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대응하는데 미국이 우리 못 믿겠어. 널 도와줄 이유가 없어. 난 몰라. 니들 알아서.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망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나갔어요. 우리 날래 어찌하자우. 일이 되지 않겠어요? 고조 미사일 한번 쏘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얼마 전에 네. 미사일 발사체 아, 실험을 엊그제 쐈죠. 예. 우리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자 맡길 건 딱딱딱딱 맡겨놓고 네. 민생에 대해서 폭풍같이 머리를 밤새도록 108명이 모여서 지금 무슨 친윤이니 친한이니 가릴 게 없어요. 머리를 쥐어 짜. 막 기름 짜듯이 쭉쭉 짜요. 예. 그래서 저는 하루에 민생 30개씩 내자 이거예요. 민생 대장정에 들어가야 된다. 6개월 동안. 네. 그럼 제가 공수처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공수처가 이번에 보여준 이 무능 위법 논란도 이게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공수처에 형성이 돼 있는데 체포영장을 이번에 재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상황에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무리하다가 또 한 번 이상한 액션을 하게 되면은 역풍을 불러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그럼 이 경우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미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여야를 막론하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니 무슨 수사는 공수처가 할래, 우리가 할래. 그런데 체포 이거 힘드네. 여론도 엄중하네, 준엄하네. 야 경찰이 해. 일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민주당도 오동훈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로 불러내서 정말 온갖 압박과 질문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공수처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뭐 유혈 사태 같은 게 벌어지지 않을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너무 우려가 돼요. 사실 이게 공부도 해본 놈이 잘하고 네. 수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건데 네. 수사 경력이 일천하고 수사가 사실 망하기만 했었죠. 네. 네. 그랬던 공수처가 지금 혹시나 네. 오버액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 대치 국면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어내겠다. 그럼 어디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과천으로? 공수처 쪽으로? 그럼 거기는 사람들 안 몰려가겠습니까? 온통 쑥대밭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목적은 체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겠다가 목적이에요. 그건 아닐까요? 근본 목적은. 네. 그러니까 자꾸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음. 그러면 많은 법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조차도 아니에요. 서면 수사를 해라. 질문이 100쪽이 넘는다면서. 네. 그러면 서면 조사하면 안 되면 미진한 것은 공수처 검사가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도 숫자도 많지가 않아. 14명. 그러면 들어가서 네. 방문 수사를 하고 네. 그러면 결국 그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야기되는 대로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저도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네. 보니 아니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왜 안 합니까? 근데 체포하러 들어간 김에 그냥 조사하고 나오면 되지 왜 그거를 체포로 기소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네. 이해를 못하고 예.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태도예요. 왜 공수처장이 담담하게 그것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담담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결연한 표정은 뭐예요? 아니 그런 건 자꾸 사람들로 봐야금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게끔 자꾸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공수처는 수사함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결연한 의지로 지금 우리는 절벽에 선 심정으로 이거를 집행하겠습니다라든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이죠? 저는 사실 수사권도 없는데. 네. 예. 네.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명 그래요? 대표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안 돼요, 강대규가. 네. 아유 뭐 저기 네. 저희가 끝까지 좀 잡아두고 가고 싶지만. 소장님 네. 예. 네. 네, 어제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그 향후 재판 출석 계획을 이제 묻는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 야권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뭔가 예.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헌법재판소인데 결과적으로는 속도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속도는 뭐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속도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속도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속도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야 간에 뭐 서로 또 야당법석인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꼼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도도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속도. 자, 이재명 대표도 무슨 탄핵 빨리 서둘러서 조기 대선이 오고 정권이 교체된다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도 수사를 받고 또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겠죠. 예. 예. 저희가 오늘 배추도사님께 일단 과외를 많이 받았는데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추세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 상승을 나중에 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반 이재명 정서와 관련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민생을 챙겨야 된다. 여당이 야당과 구분되어지는 그렇게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요약의 대가예요. 네. 제가 정말 또,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또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밥 먹고 살죠. 알겠습니다.